따뜻한 온기 속에 산들바람이 불어온다. 가족의 힘.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 고향집에 가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어머니가 선수를 치시더니 신나고 들뜬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하셨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갓난아기를 보는 육아도우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었다. 아기 엄마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쉴 수 있으며 월급도 꽤 된다고 좋아하셨다.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던 분이셨는데 환갑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매월 꼬박꼬박 월급도 받는다는 사실에 마치 처음 학교에 가는 아이처럼 설레하고 기뻐하셨다. 나는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꺼내보지도 못하고 그냥 보고 싶다는 말로 대신하며 전화를 끊었다. 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가자 가정이 사라진 것 같았다. 언제라도 내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시던 어머니. 그 덕분에 나는 언제나 자유로이 시간을 활용하여 고향집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나를 기다리지도 않고 딸을 위해 시장을 볼 시간도 없다. 어머니가 집에 없다는 사실은 나에게 의외의 타격이었다. 고향길 계획을 취소하고 그냥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자주 하면서 따뜻한 품에 대한 그리움을 대신했다. 가인괴는 불 안에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형상으로 마음이 따뜻해야 하는 일들에 신바람이 남을 의미한다. 가인은 사람이 편히 쉬는 가족과 집을 의미하는데 가정을 다스리는 이치와 힘의 균형이 잘 나타나 있다. 남성의 강하고 동적인 힘이 밖을 감싸고 여성의 부드럽고 따스한 보살핌이 안에 고여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이 각자 제자리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면 그 집은 하늘 아래 바르게 털을 잡고 행복을 키워나가게 된다. 가정은 사람이 모여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모이면 그 안에 규율이 필요하다. 부모는 부모답게 집안을 정비하고 규칙을 세워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정한 가풍 없이는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해가 되는 법. 윗사람들은 실언을 삼가고 행동에는 지속됨이 있으라고 주역은 가르친다. 가만 생각해보니 우리 어머니만 일을 나가시는 게 아니었다.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그 집 아기 엄마가 병원 간호사 일을 하는데 성격이 워낙 명랑하고 친절해서 병원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에게 인기 만점이라는 것이다. 내 어머니는 퇴근해서 피곤해야 할 아기 엄마를 위해 육아일기를 대신 써주는가 하면 두부로 만든 버거를 손수 요리하여 식탁에 두고 오시기도 했다. 그런 다음 날이면 요리가 정말 맛있었어요. 아기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하트가 그려진 쪽지를 받아오셨다. 어머니의 첫 직장 생활은 다행히도 순조로워 보였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건 두 어머니의 기쁨이지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정의 부재라는 다소 힘 빠지는 상황이었다. 나는 이름도 모르는 갓난아이에게 나의 헌신적인 어머니를 양보해야 했다. 나는 이제까지 많이 받았다 쳐도 이제 막 젖을 땐 그 아기는 자신과 상관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자신의 다정다감한 어머니를 빼앗긴 셈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보고 싶어 언제 오니? 하시는 안쓰러운 목소리 대신에 이번에 오면 엄마가 맛있는 호텔 뷔페 사줄게
하는 당당한 메시지를 보내오자 여태까지의 허전함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었다. 이제 환갑이 넘은 나의 어머니는 그동안 신어왔던 헌신을 벗어던지고 발걸음도 가벼운 플랫구두로 바꿔 신으셨다. 이제 어머니를 빌려 쓰는 시대이니만큼 여성이 집문을 잠그고 안살림을 지키기보다 여성이 자리하는 모든 곳에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의 온돌방이 생기길 바란다. 우리가 아이를 맡기더라도, 우리가 세상에 맡겨지더라도 가슴 아랫목에 뜨끈뜨끈한 사랑이 있어야 힘들여 일해서 돈을 벌고 발전하려는 가치가 생겨난다. 사랑과 더불어 길을 걸으며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행복감. 외로우니 사랑했고 배고프니 밥을 먹었고 피곤하니 잠이 들었다. 우선 감각에 충실하니 만족스러웠다. 내가 선택한 일이었고 그 시간이 소중했다면 후회도 없다. 개인적인 행복감 이상으로 나의 영역을 넓혀주는 멋진 사람들을 만나 이들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시기. 함께하는 사람과 나눌수록 이익은 배가 되니 보랏빛 추억으로 남을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제외하고 나를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욕심부릴 필요 없이 바라보고만 있으면 행복해지는 사람. 내가 대신 상처를 받더라도 보호하고 감싸주고 싶은 사람. 나보다 충분히 강해서 내가 잘못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주는 사람. 사랑이 욕망이라고 생각하던 나를 믿음과 정이 깊은 바다로 데려다주는 사람. 같이 있으면 편안해지는 사람. 멀리 있으면 그리워서 눈가가 촉촉히 젖어드는 사람. 택괴는 위아래 모두 호수가 겹친 형상으로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루를 보내니 인생이 윤택하고 아름다워지는 시기이다. 안으로는 흙과 같은 단단한 기반이 있고 밖으로는 유유하게 물살이 흐르니 서로 충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며 얼굴 붉힐 일 없이 살아간다.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면 하는 일도 순조롭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 순수한 마음이 기본이 되고 타인의 기쁨을 내 일처럼 삼으면 앞으로 더 큰 이로움이 있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로수길에서 만났다. 지리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어서 그가 알고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골목 구석구석을 서성였다. 손을 잡고 길을 걷다가 테라스가 예쁜 브리세리에 들러 와인 한 잔에 점심을 먹었다. 뜨거운 햇살을 조명으로만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성능 좋은 에어컨과 테이블에 둘린 화이트 린넨이 여름날 점심 상차림을 더 멋스럽게 만들어주었다. 레스토랑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공간이다. 사람들이 와서 쉬고 문화의 향기를 느끼고 영혼의 휴식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요리들을 맛볼 수 있는 곳. 그 중에서도 진짜 기쁨은 기본에 충실한 요리사의 솜씨와 만나는 일이다. 멋진 요리사들은 진짜 백이 맛을 알고 지킬 뿐 아니라 먹는 사람의 저변을 이해한다. 그들의 요리는 레스토랑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허기짐을 달래고 영혼을 위로해준다. 음식에 정성을 담는 요리사처럼 속 깊은 사람과 함께한다면 내 인생의 모래시계가 그리 커다랗지 않아도 충분히 깊은 호흡을 하며 행복하고 환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 기쁨을 나눌 수 있으니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신을 아끼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한다. 내적인 힘이 강하고 부드러운 친화력을 지닌 사람은 원칙과 예의를 지키니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로움을 위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므로 만남이 늘 불안하고 위태롭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잃지 않아야 세상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매 순간의 행복을 마지막 행복인 듯 여긴다면, 매 순간의 만남을 마지막 만남처럼 여긴다면, 이별이나 고통 속에서도 숨겨진 보물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맛있게 점심을 먹고 나니 헤이즐넛 아이스크림과 커피 한 잔이 디저트로 나왔다. 메인 요리와 산뜻한 디저트, 만남과 행복감의 완벽한 마리아주. 10년, 20년이 흐른 후 내 인생에서 가장 맛있고 행복했던 식사를 들려면 아마 오늘 점심이 될 것 같다. 인생의 품격은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가에 따라 생겨난다. 따뜻한 온기 속에 산들바람이 불어온다. 가족의 힘.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 고향집에 가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어머니가 선수를 치시더니 신나고 들뜬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하셨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갓난아기를 보는 육아 도우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었다. 아기 엄마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쉴 수 있으며 월급도 꽤 된다고 좋아하셨다.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던 분이셨는데 환갑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매월 꼬박꼬박 월급도 받는다는 사실에 마치 처음 학교에 가는 아이처럼 설레하고 기뻐하셨다. 나는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꺼내보지도 못하고 그냥 보고 싶다는 말로 대신하며 전화를 끊었다. 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가자 가정이 사라진 것 같았다. 언제라도 내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시던 어머니. 그 덕분에 나는 언제나 자유로이 시간을 활용하여 고향집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나를 기다리지도 않고 딸을 위해 시장을 볼 시간도 없다. 어머니가 집에 없다는 사실은 나에게 의외의 타격이었다. 고향길 계획을 취소하고 그냥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자주 하면서 따뜻한 품에 대한 그리움을 대신했다. 가인괴는 불 안에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형상으로 마음이 따뜻해야 하는 일들에 신바람이 남을 의미한다. 가인은 사람이 편히 쉬는 가족과 집을 의미하는데 가정을 다스리는 이치와 힘의 균형이 잘 나타나 있다. 남성의 강하고 동적인 힘이 밖을 감싸고 여성의 부드럽고 따스한 보살핌이 안에 고여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이 각자 제자리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면 그 집은 하늘 아래 바르게 털을 잡고 행복을 키워나가게 된다. 가정은 사람이 모여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모이면 그 안에 규율이 필요하다. 부모는 부모답게 집안을 정비하고 규칙을 세워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정한 가풍 없이는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해가 되는 법. 윗사람들은 실언을 삼가고 행동에는 지속됨이 있으라고 주역은 가르친다. 가만 생각해보니
우리 어머니만 일을 나가시는 게 아니었다.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그 집 아기 엄마가 병원 간호사 일을 하는데 성격이 워낙 명랑하고 친절해서 병원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에게 인기 만점이라는 것이다. 내 어머니는 퇴근해서 피곤해야 할 아기 엄마를 위해 육아일기를 대신 써주는가 하면 두부로 만든 버거를 손수 요리하여 식탁에 두고 오시기도 했다. 그런 다음 날이면 요리가 정말 맛있었어요. 아기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하트가 그려진 쪽지를 받아오셨다. 어머니의 첫 직장 생활은 다행히도 순조로워 보였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건 두 어머니의 기쁨이지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정의 부재라는 다소 힘 빠지는 상황이었다. 나는 이름도 모르는 갓난아이에게 나의 헌신적인 어머니를 양보해야 했다. 나는 이제까지 많이 받았다 쳐도 이제 막 젖을 땐 그 아기는 자신과 상관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자신의 다정다감한 어머니를 빼앗긴 셈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보고 싶어 언제 오니? 하시는 안쓰러운 목소리 대신에 이번에 오면 엄마가 맛있는 호텔 뷔페 사줄게 하는 당당한 메시지를 보내오자 여태까지의 허전함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었다. 이제 환갑이 넘은 나의 어머니는 그동안 신어왔던 헌신을 벗어던지고 발걸음도 가벼운 플랫구두로 바꿔 신으셨다. 이제 어머니를 빌려 쓰는 시대이니만큼 여성이 집문을 잠그고 안살림을 지키기보다 여성이 자리하는 모든 곳에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의 온돌방이 생기길 바란다. 우리가 아이를 맡기더라도, 우리가 세상에 맡겨지더라도 가슴 아랫목에 뜨끈뜨끈한 사랑이 있어야 힘들여 일해서 돈을 벌고 발전하려는 가치가 생겨난다. 사랑과 더불어 길을 걸으며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행복감. 외로우니 사랑했고 배고프니 밥을 먹었고 피곤하니 잠이 들었다. 우선 감각에 충실하니 만족스러웠다. 내가 선택한 일이었고 그 시간이 소중했다면 후회도 없다. 개인적인 행복감 이상으로 나의 영역을 넓혀주는 멋진 사람들을 만나 이들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시기. 함께하는 사람과 나눌수록 이익은 배가 되니 보랏빛 추억으로 남을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제외하고 나를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욕심부릴 필요 없이 바라보고만 있으면 행복해지는 사람. 내가 대신 상처를 받더라도 보호하고 감싸주고 싶은 사람. 나보다 충분히 강해서 내가 잘못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주는 사람. 사랑이 욕망이라고 생각하던 나를 믿음과 정이 깊은 바다로 데려다주는 사람. 같이 있으면 편안해지는 사람. 멀리 있으면 그리워서 눈가가 촉촉히 젖어드는 사람. 택괴는 위아래 모두 호수가 겹친 형상으로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루를 보내니 인생이 윤택하고 아름다워지는 시기이다. 안으로는 흙과 같은 단단한 기반이 있고 밖으로는 유유하게 물살이 흐르니 서로 충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며 얼굴 붉힐 일 없이 살아간다.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면 하는 일도 순조롭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 순수한 마음이 기본이 되고 타인의 기쁨을 내 일처럼 삼으면 앞으로 더 큰 이로움이 있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로수길에서 만났다.
지리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어서 그가 알고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골목 구석구석을 서성였다. 손을 잡고 길을 걷다가 테라스가 예쁜 브리세리에 들러 와인 한 잔에 점심을 먹었다. 뜨거운 햇살을 조명으로만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성능 좋은 에어컨과 테이블에 둘린 화이트 린넨이 여름날 점심 상차림을 더 멋스럽게 만들어 주었다. 레스토랑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공간이다. 사람들이 와서 쉬고 문화의 향기를 느끼고 영혼의 휴식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요리들을 맛볼 수 있는 곳. 그 중에서도 진짜 기쁨은 기본에 충실한 요리사의 솜씨와 만나는 일이다. 멋진 요리사들은 진짜 백이 맛을 알고 지킬 뿐 아니라 먹는 사람의 저변을 이해한다. 그들의 요리는 레스토랑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허기짐을 달래고 영혼을 위로해준다. 음식에 정성을 담는 요리사처럼 속 깊은 사람과 함께 한다면 내 인생의 모래시계가 그리 커다랗지 않아도 충분히 깊은 호흡을 하며 행복하고 환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 기쁨을 나눌 수 있으니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신을 아끼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한다. 내적인 힘이 강하고 부드러운 친화력을 지닌 사람은 원칙과 예의를 지키니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로움을 위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므로 만남이 늘 불안하고 위태롭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잃지 않아야 세상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매 순간의 행복을 마지막 행복인 듯 여긴다면, 매 순간의 만남을 마지막 만남처럼 여긴다면, 이별이나 고통 속에서도 숨겨진 보물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맛있게 점심을 먹고 나니 헤이즐넛 아이스크림과 커피 한 잔이 디저트로 나왔다. 메인 요리와 산뜻한 디저트, 만남과 행복감의 완벽한 마리아주. 10년, 20년이 흐른 후 내 인생에서 가장 맛있고 행복했던 식사를 들라면 아마 오늘 점심이 될 것 같다. 인생의 품격은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가에 따라 생겨난다.